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된 대학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려대와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 포항공대인데요. 오늘 마감된 이 대학들의 경쟁률을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고려대는 올해 수시에서 2,680명을 선발하는데요. 54,328명이 지원해서 전체 경쟁률이 20.27대 1이었습니다. 작년 전체 경쟁률이 12.9대 1이었는데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죠. 왜 이렇게 경쟁률이 올랐지?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논술 전형이 신설되면서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다른 일반 전형들의 경우에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은 9.12대 1의 경쟁률로 작년 대비 1.19 하락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27명 줄었는데 지원 인원은 1000명 가까이 줄었어요. 학교 추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환경생태공학부, 그리고 이과대학, 지구환경과학과, 화학과, 그리고 융합에너지공학과 순이었습니다. 환경생태공 같은 경우에는 마감 직전 경쟁률에 비해서 최종 경쟁률이 가장 크게 오른 학과인데요. 마감 직전 경쟁률도 15대 1로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학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작년 입결이 자연계열 학과들 중에서 낮게 형성되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3위에 위치한 지구환경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 70% 컷이 1.7로 낮게 발표되었었던 학과입니다. 2위를 차지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2위에 위치했지만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의대 증원의 여파로 의대 경쟁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고대 교과 전형에선 경쟁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학종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은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이었는데요. 경쟁률이 높은 15개 학과는 모두 자연계열 학과였을 정도로 교과 전형에선 자연계열 학과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역사교육, 영어영문, 국어교육, 사회, 영어교육 순이었는데요. 인문계열 학과들이었죠. 올해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 자연계열에 비해서 인문계열 경쟁률이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주로 사범계열 학과들이 많았죠. 작년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던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엔 올해 자연계열 전공들로 선택폭이 넓어져서인지 경쟁률이 4.3대 1에서 7.8대 1로 높아졌습니다. 학업우수 전형은 작년 대비 경쟁률이 1 정도 상승한 16.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경쟁률 예측 영상에서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대 학업우수형에서는 의대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 30대 1에서 올해 38대 1로 꽤 많이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교과 전형에선 그렇지 않았지만 학종에선 의대 경쟁률이 꽤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2위에서 5위 같은 경우에는 환경생태공학부, 보건환경융합학부, 바이오시스템의과학, 식품공학과 이 순이었는데요. 작년과 위치만 조금 바뀐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생명 관련된 학과들의 학종 경쟁률은 고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도 높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영어교육, 역사교육, 서서문, 경제, 컴퓨터학과 순이었는데요. 사범계열의 낮은 경쟁률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퓨터학과가 자연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순위에 속했는데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입시 결과 자체가 낮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학종이니까 단순 성적으로 입결을 확인할 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작년 컴퓨터학과의 경쟁률이 11.94대 1로 올해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70% 컷은 학업우수 전체 중에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계열적 합평은 작년보다 경쟁률이 2.14대 1 오른 15.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100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었었죠. 계열적 합은 앞에 확인한 전형들과 다르게 인문계열 학과들의 경쟁률도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외고와 같은 고교 유형의 학생들이 계열적 합평으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경쟁률이 높은 순위는 의과대학, 철학과, 한국사학과, 사학과, 그리고 물리학과 순이었는데 의대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가장 경쟁률이 높았었고요. 철학과도 작년 경쟁률이 두 번째로 높은 학과였었습니다. 다만 한국사학과와 사학과의 경우에는 작년 10초반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는데 올해 경쟁률이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 인문계열 학과들 중에서 입결이 가장 낮은 두 개 학과였었습니다. 계열적 합의 경쟁률이 낮은 순위는 국어교육, 스마트 보안, 노어도문, 경영대학,
그리고 불문, 영어교육, 차세대 통신 역시 12대1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학교 추천이나 학업 우수형에 비해서 경쟁률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낮다고 할 수 있는 경쟁률은 아닙니다. 다음은 올해 신설되어서 큰 관심을 모은 고려대 논술 전형인데요. 고려대 논술 전형은 64.88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성한 라인의 대학 논술 경쟁률이 100대1을 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4개와 8이라는 최저가 좀 부담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전기전자, 자율전공학부, 컴퓨터학과, 경영대학, 사회학과 순으로 높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경영대학의 경쟁률이 이렇게까지 높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경영만 최저가 4개합 5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그런 최저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높은 수능 성적을 받으면 정시로도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처음부터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수능 후에 논술을 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 논술 보러 안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곳들은 80대1, 90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반대로 낮은 곳들의 경쟁률은 30대1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주로 사범계열 학과들이었는데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들은 경쟁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은 경쟁률이 낮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경쟁률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전체 경쟁률이 9.07대1로 작년 8.84대1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죠.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4.91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약학, 생명과학, 스마트 시스템 과학, 의예과, 그리고 산업공학과 순이었는데요. 스마트 시스템 과학은 올해 신설되었는데 꽤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산업공학을 제외하고는 생명과 연관이 있는 학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공학과 다음 순위들도 응용생물화학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소재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앞에 고려대 학업우수형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디컬의 경우에는 직윤회선, 약학이나 의예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작년보다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의예 같은 경우에만 작년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모두 사범계열 학과들이었는데요. 역사교육의 경쟁률은 무려 1대1이었습니다. 마감 직전 경쟁률이 0.6대1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최종 경쟁률이 치솟는 경우들이 많지만 서울대 직유는 달랐습니다. 불어교육이나 도고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감 직전 경쟁률이 1대1이 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튼 역사교육에 지원한 학생들은 최저만 충족한다면 그리고 면접에 빠지지 않는다면 모두 합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 경쟁률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10.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서울대는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모두 소폭 경쟁률이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일반 전형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두 곳은 체육교육과와 디자인학과로 예체능 계열이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에선 예체능의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순위로는 스마트 시스템 과학, 사회학과, 철학과 순이었는데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신설된 스마트 시스템 과학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마감 직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크게 오른 학과들이 스마트 시스템을 비롯해서 식품 동물 생명공, 응용생물화학 이런 학과들이었습니다. 이런 생명 관련된 학과들 사이에서 눈치 싸움을 하다가 막판에 많은 학생들의 지원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반대로 낮은 곳은 주로 인문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도고교육, 불어불문, 경제, 불어교육, 경영학과 순이었는데요. 경영이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많다는 점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이 학과들 외에도 직윤처럼 사범계열이나 어문계열에 대한 낮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스트는 정원 외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무학과로 선발하는데요.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긴 하지만 과고 영재고 학생들의 지원이나 합격이 많아서 쉽게 지원하기는 어려운 대학입니다. 이런 카이스트의 올해 수시 경쟁률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의도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0.6 상승한 8.9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과고 영재고 학생이 지원할 수 없는 학교장 추천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작년 9.6대1에서 올해 11대1로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 전형은 7.2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앞에 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로만 선발하는 전형이고 일반 전형은 면접을 치르는 전형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 면접 전형의 경쟁률이 더 높은 것과 비교하면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항공대의 경우에는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는 대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와 경쟁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물론 모집 인원이 카이스트의 절반에 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 수는 적은 편입니다. 일반 전형 1의 경우에는 올해 220명을 선발하는데 1971명이 지원해서 작년보다 0.18 상승한 8.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70명을 선발하는 일반 전형 2의 경우엔 814명이 지원해서 작년보다 0.33 정도 상승한 11.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한 경쟁률을 보였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의대 증원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 여파가 이렇게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처럼 선호도 높은 공과대학들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선호도 높은 대학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9월 11일에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들의 경쟁률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려대는 크게 올랐지만 논술의 여파지 일반 전형들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또 선호하는 학과들의 경우에도 과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몇 개 대학들의 케이스가 앞으로 남은 수많은 대학들의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남은 이틀 동안의 수시 지원에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결론을 잘 내리셔서 다들 원서 접수에 후회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마감되는 대학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쟁률 영상이 오픈될 거니까요. 내일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